네, 코로나의 폭발적인 재확산. 김광림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전국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과연 코로나 실태가 어떻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확진자 상황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29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유행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대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달 14일부터 103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어서 오늘 297명이 이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 6일 동안에 1288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일 날 첫 환자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며칠 후부터 잠복기를 지나면서 많은 환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근원지인 사랑제일교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교회 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이 다 합쳐서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800명 정도는 소재 파악 또는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17% 정도가 양성이 되었고 오늘만 해도 623명이 누적 확진자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40% 정도가 고령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중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방역 당국 또 의료 병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적어도 10,000명, 뭐 많게는 20,000명까지도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적어도 1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이 집회에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큰 문제일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8일 날 이미 경복궁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로부터 시작한 확진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면 상당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 또 이번 달 월말까지 환자 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역이 지금 통제가 가능하냐 또는 통제 불가능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2단계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좀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불편도 좀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 방역 대응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불편 정도가 아니라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 특히 이 좀 가난하신 분들 또 일용직이신 분들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방역만으로 본다면은 3단계로 높이는 것이 강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지금 2단계 상황에서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50명, 100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이 친구들과의 만남, 뭐 여러 가지 집회들 또는 여러 가지 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좀 자제하시고 가능한 한 퇴근하시면은 집에 돌아오시고 가능하면 실내의 공간에 많이 머물지 마시고 아주 자제를 많이 하신다면은 지금 결국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다면은 우리가 3단계에 가지 않고 잘 통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즉 앞으로 2, 3일 또 1, 2주간 방역을 수칙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은 결국은 3단계로 가야만 되고 우리 불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그 3단계라는 것이 꼭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이때가 되면 이제 피해를 줄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1, 2주 특히 뭐 오늘 내일 하루 이틀이라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좀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이제 뭐 신천지교회, 지금 사랑제일교회, 뭐 또 이태원 이 성소수자 클럽 등 특정의 집단을 공격하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시간을 되돌려 놓고 보면은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7월 24일 날 개신교 교회의 소규모 모임을 금지하던 것을 해제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 이후에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대규모 발생이 일어났어요. 그 시기에 그럼 과연 이것을 해제하는 것을 예측하고서 막을 수 있었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이 보이고요.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들, 즉 깜깜이 환자들,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징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몇 개의 교회들, 예를 들어서 고향의 기쁨 153교회라든지 혹은 반석교회부터 시작한 이 환자들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학교라든지 여러 카페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또 강남 지역에서도 커피숍을 비롯해서 여러 사무실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이 감염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확산이 된 것인데 이 대표적으로 사랑제일교회인 경우에 있어서는 8.15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9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5박 6일 정도를 여러 사람들이 합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두 사람 있던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폭발적인 확산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연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의 부작용으로서 이런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막아야 되겠고 요 며칠 사이에 전국적으로 만약에 확산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 바로 3단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만으로 보면은 일단 증가세 자체는 커브 자체는 좀 옆으로 꺾였는데 이것이 과연 이 다음에 계속 유지하고 감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폭발적으로 증가될지는 요 며칠 사이 이번 주말까지 동향을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좀 일부에서 방역당국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 뭐 특정 교회 교인은 무조건 코로나19 확진자로 이제 환자로 확진한다 등 이제 루머까지 돌고 있다면서 이제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지금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과거 이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좀 이런 양상이 좀 있었는지 또 이런 현상 나타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메르스라는 때에서도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범위가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양성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었고 무증상 감염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또 신종플루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양성으로 받든 음성으로 받든 치료 방침은 똑같았었어요. 결국은 타미프루를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예후는 좋았었는데 지금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는 무증상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가짜로 양성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음성, 양성을 그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샘플이 누구 건지 전혀 알 수 없게 많은 수의 샘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어떤 조작이 들어가기는 분명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체 채취부터 맨 마지막에 결과 나올 때까지의 시간도 또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한 번 검체 채취한 이후에 또 그 검체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조작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전혀 거짓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사랑제일교회 등의 이제 집단 감염 이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 청구도 불사하겠다라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죠. 제일 먼저 뭐냐면은 이 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 집합 금지 명령도 전부 무시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진단검사도 받지 않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지금 결국은 방역 지침의 제일 중요한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명단 자체도 자꾸 허위로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대표적인 예로는 신천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기에 그 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의 즉 이런 조사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학원 강사, 인천 학원 강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 한번 거짓말을 함으로 해갖고 수십 명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형사적인 형뿐만 아니라 구상권까지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전 국민이 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구상권의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 저는 뭐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엄청난 수의 구상권 또 엄청난 수의 환자를 만들어낸 것은 뭐 교회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역학조사의 방해 거짓말하고 명단 안 내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기 때문에 충분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백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대책 또 정리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신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태원 클럽발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쿠팡 물류센터 부천에서 있었는데 사실은 다 대상이 한계가 있었어요. 신천지만 해도 대구 경북지역이었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런 대상이 있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우리 서울 수도권 이 2,500만이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이 지역에서 다수의 교회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벌써 2차, 3차 감염이 돼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심지어는 경찰, 군부대 안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얼마나 잘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즉 방역당국이 이 환자들의 동선만을 찾아서 이 방역을 한다면 지금 벌써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일단 접촉한 사람들 혹은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8일 날에 경복궁 집회라든지 15일 날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분들은 먼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지 지금으로 봐서는 방역당국의 통제의 한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하고 이것을 바짝 방역 그 지침을 잘 지키시고 또 아주 경각심을 가지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게 되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